UX 요청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승인을 해줘야 돼서 나오지가 않네요. 네. 로딩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아무튼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그렇게 되고요. 잠시만요.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인데 워낙 다양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전 이제 이거를 뭔가 포커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 사실 이제 여기 학교 웹사이트 대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ITP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직업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트레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다양한 많은 수업을 듣고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후회는 없었고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교를 가시면 보통 이런 쪽으로 취업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아티스트가 돼서 뭐 박물관, 뮤지엄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레지던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UX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이제 진로 패스가 있어요. 저는 UX 디자이너가 건축이랑 뭔가 디자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슷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마지막 학기 때 엄청 서둘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다양한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이제 보통 회사 홈페이지 그런 취업란 가면은 여기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정말 단 한 개도 매일 답장이 오지 않고 아니면은 뭐 연락이 와도 비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뭄에 뭐 단비는 내린다고 되게 운이 좋게도 디지털 AKQA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인턴십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걸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끝나고 바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우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AKQA 같은 경우는 뉴욕에 위치한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로 이제 다양한 클라이언트 큰 테크 컴퍼니라든지 그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지면 광고 그리고 TV 광고 뭐 이런 디자인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버라이존이라고 한국으로 치자면 SK텔레콤과 같은 그런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밀레니얼을 상대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거기에 저는 UX 인턴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이제 만약 유학을 가시게 되면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요. 보통 대부분의 여름 인턴십을 많이 하고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한 4월부터 지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교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AKQA 인턴십을 학교를 통해서 구했어요. 학교 내 이제 리스트 서브라고 메일링이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계속 주식을 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가 않았어도 회사가 뭐 크든 작든 꼭 인턴십을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하는 영어는 정말 영어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하고 멘붕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못 해가지고 되게 후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학생일 경우에 인턴십을 했을 경우는 인턴십 끝날 때 리턴 오퍼를 줘요. 뭐 일을 못하면 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오퍼를 받아도 내년 회사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졸업 후 인턴십은 물론 풀타임이 될 가능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또 멘토를 한 명씩 지정을 해주는데 그때 관계 형성을 되게 잘해서 계속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뭘 잘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계속 귀찮게 하면서 물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 되게 중요하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입사원 수준의 페이를 주고요. 소규모 회사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이쪽에 경험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어필을 하면은 더 받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우버를 들어간 경우도 이제 공식적인 경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좀 조금 특이한 경로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버 이제 브랜드 웹사이트라고 제가 이거를 발견하는데 되게 웹사이트가 멋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이제 조인 우버 해가지고 여기 디자인 커리어에 네가 관심 있으면 지원을 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보내는 것처럼 엄청 장문의 메시지를 써서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너네 웹사이트 너무 멋있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10분 정도 있다가 또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저 그 팀에 있는 디자인 매니저였었고요. 너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내일 뭐 잠깐 통화 좀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만에 디자인 매니저한테 메일을 받았으니 전 너무 기뻤죠.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리크루터랑 이제 스케줄을 다 잡은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제 리뷰를 이제 제가 화상 통화를 이제 하게 돼요. 저는 뉴욕에 있었고, 네, 그 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윗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 1명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게 될 그런 디자이너 2명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은 이제 브랜드 디자인 팀에 소속돼 있는 좀 웹 쪽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들이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관심을 있어 했던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인데요. 디어 헤븐이라고 이제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런 사슴의 트로피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보이게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좀 새로운 기술인 웹GL과 페이스 디텍션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혼자서 구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작업을 끝내고 크롬 익스페리먼트라는 웹사이트에 제가 올렸는데 또 운이 좋게 이제 그게 피처가 돼가지고 아마 그때 그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단하게 또 크롬 익스페리먼트가 뭔지 알려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웹사이트를 쇼핑하고 뭐 이런 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게임, 웬만한 3D 게임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RTC라고 그런 웹서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용자랑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이 크롬이 서포트하는 그런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이나 기업들이 실험적인 그런 웹 익스페리먼트를 만든 것을 이제 쉐어하고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일을 구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디자인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코딩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디자인계에서는 이거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유니콘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그 팀에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디자인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디자인 포트폴리오 팁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다 넣는 분들도 있는데 좀 원하는 직업에 관련된 작업만 넣는 게 좋지만 그 대신 또 다양성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코어 스킬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UX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라든지 뭐 유저 테스팅을 했다 이런 거를 다 넣어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건지 그룹으로 한 건지도 명확히 명시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크롬 익스페리멘트에 넣었던 것처럼 가능한 외부에 퍼블리시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속한 그 우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우버는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0년째 되는 회사고요. 또 현재 이제 700여 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7,000명 정도의 이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회사 혹은 딜리버리 서비스 최근에 우버 이츠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회사의 미션은 Transportation Running Like Water라고 트랜스포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 이츠만이 아니라 트랜짓 인포메이션 그리고 우버 프레이트 그다음에 ATG 그 셀프 드라이빙 카이죠 그거랑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를 연결해주는 우버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점프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점프 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도 있고요. 그리고 점프 이전의 팀에는 For your added safety, you can share your live 소리가 location and let your loved ones.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저는 세이프티 팀에 있었는데 이게 사용자 드라이버 라이더 이렇게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팀에서 한 거는 이제 그런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걸 예측을 또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용자들이 911을 바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드라이버 앱 그리고 라이더 앱에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점프팀에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싱싱이 타셨을 때 그게 어떻게 항상 이렇게 충전이 돼 있고 항상 이게 잘 작동을 하고 이런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냥 있으니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점프팀에서는 그거를 따로 해주시는 직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전을 하고 이동도 하고 이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이나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그런 툴을 제공해가지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피션시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로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일을 하는지를 이제 전일을 쭉 따라가고요. 이거를 섀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서 본 것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제 이런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 리드로 있는 점프 스타터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이따가도 나영님께서 또 이제 커스터머 사이드 쪽도 말해주실 텐데 이거는 우버에서 라이더가 있고 운전자가 있듯이 이것도 라이더가 있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스쿠터를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하고 이거를 다시 그 거리에 내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 UX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있고 인터랙션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 혹시 차이점 아시는 분인가요? 디자인 관련된 분이 없으신가? 아무튼 이거는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회사에 따라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가 좀 다른데요. UX 디자이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UX, UI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제 UX 디자이너라고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UX와 UI가 이제 컴바인된 둘 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랑 테크 컴퍼니에서 둘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좀 둘 다 이제 나름의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에이전시는 좀 장점이 다양한 회사랑 일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 빌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UI와 UX 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나는 UI만 하고 싶다, 나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크리에이티브나 비주얼 중심, 뭐 브랜딩 이런 쪽 에이전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테크 컴퍼니는 이제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의 미션과 맞는 기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좀 더 오너십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이제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 어떤 거에 성과가 나느냐 매트릭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의 방향성으로 갈지도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잘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은 뭐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 에이전시에 비해서는 좀 더 복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 둘 다 살아봐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게 미국을 가고 싶은데 동부로 갈 것인지 서부로 갈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뉴욕은 우리나라 날씨가 비슷한데 좀 더 낫습니다. 아주 사계절이 없고 두 계절만 있죠. 그리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1년 내내 봄과 가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막 옷을 엄청 예쁘게 입고 다니고 막 패셔너블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슷하게 패셔너블한데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사람들이 막 옷을 다 막 그 회사 티셔츠 있잖아요. 막 구글 뭐 링크드인 이런 걸 써주고 다 그런 것만 입고 다녀가지고 저는 처음에 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엔지니어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 돈을 되게 많이 버는데 막 그분들은 20억씩 막 통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같아 보여도 돈이 참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같은 경우는 뉴욕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테크, 파이낸스로 메디슨 이렇게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있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테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테크와 관련된 법을 하는 그런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 좀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는 맨프란시스코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남자는 이제 1년에 한 4번밖에 데이트를 못 한다면 뉴욕에서는 이 남자분은 여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막 일주일에 4개씩만 데이트를 하고 여자는 나 좀 제발 골라달라고 이렇게 울고 있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집값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동부는 되게 열심히 일하고 서부는 되게 설렁설렁 일한다 이러는데 둘 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래도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유는요. 워낙 이제 미국이라는 땅이 넓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뭐 이만큼 어떠한 서비스를 런치해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픈 마인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꿈을 이제 어떻게 찾고 이뤄야 할지 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를 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스스로가 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제 집에 반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결국에 찾아서 이렇게 돌아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보통 이제 불확실하다는 그런 걱정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만이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이제 그 여름 때 인턴십을 못 구하고 집에 있었을 때 저는 혼자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어 헤븐이라는 프로젝트를 혼자 끙끙대며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우버에 취직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꿈의 모양을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친했던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건축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중년 정도 되셨는데 내가 너만 할 때 생각했던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좀 더 큰 꿈을 꿨다면 아마 그렇게 돼 있겠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교수님이 똑똑하시니까 그렇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 나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꿨던 꿈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좀 한번 꿈의 모양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살아야 되죠. 근데 꼭 이제 열정을 가져야 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열정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게으른 편인데 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 있다면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단시간에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쉬죠.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그런 각자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진력이 강한 사람, 다양한 강점이 있으니까 꿈을 일단 가지시고 그런다면 이제 당신만의 강점이 그런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한 꿈의 모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호무님 진짜 와우관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거쳐서 졸업을 해서 정말 멋진 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회가 무지 새롭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따가 또 우리 선배님이랑 많은 대화의 시간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나 님이시고요. 구글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나와주시고요. 네,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구글 본사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백혜나라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너무 디자이너분께서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저는 디자이너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간략하게 저의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이제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커리어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저의 대학교 시절,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비슷한데요. 특히 대학교 시절에 저는 약간 이런 그림 같은 게 저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다 각자의 길로 가고 물론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저만의 되게 성격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막이나 이런 그냥 평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저만의 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하는 너무나 많은 옵션들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저만의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본인만의 길을 만들자, 약간 커리어란 본인만의 길을 만드는 것, 커리어 패스, 약간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구글과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구글이라고 하시면 다들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검색. 너무 바람직한 대답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뭐 검색 엔진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뭐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구글을 생각했을 때는 저에게 구글은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궁금했었어요. 뭐 구글 본사, 막 구글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햇살이 펼쳐지는 캘리포니아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건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글엔 정말 게임룸이 있나?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게임을 하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고, 구글은 정말 프리푸드라고 하죠. 이렇게 공짜로 음식을 많이 주나? 맛있는 것들이 많나? 너무 귀여운 인형들도 많을 것 같고, 이런 게 저는 사실 솔직히 조금 더 궁금하긴 했었어요. 정말 이게 진짜일까? 종종 지금도 제가 뭐 후배나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놀러 오거나 하면 특히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세요. 구글의 문화는 정말 듣던 대로 뭐 정말 뭐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게임룸에 가서 노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또 제가 직접 찍었던 구글 본사의 사진인데, 실제로 뭐 게임룸에 가서 다들 일하다가 이제 뭐 리프레시 할 겸 뭐 탁구도 치고 게임도 실제 콘솔로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 회사를 가면 저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앞부분에 이제 다른 강연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거는 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다른 테크 기업들의 일하는 문화가 또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글 같은 회사도 굉장히 실적 위주의 회사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뭐 업무 시간이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지만 결과는 항상 최고로 가져와야 하고, 어쨌든 나의 평가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게임룸에 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 그게 너의 업무 성과나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면, 대신에 이제 결과만 이제 제대로 가져오고 너의 샐러리나 너의 시적 평가들은 그것들을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서로 간의 신뢰도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제 동료들이 뭐 몇 시에 회사를 오건 뭐 어디서 일을 하건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 동료가 당연히 일을 다 해낼 것이라는 거를 두텁게 믿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 서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마 복지들이 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포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구글의 미션을 제가 번역하지 않고 이제 미션이다 보니까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제 정보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바일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사실 굉장히 구글 제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뭐 안드로이드부터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관련 제품들, 일상 저희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에서 그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구글 오피셜한 그런 제품 소개를 보면 비즈니스 용도 있고 다용도용이라고 해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비즈니스 쪽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구글 애드 매니저,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몹이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B2B 제품들이에요. 소비자가 이제 B2C 제품이 아니라 기업과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는 B2B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구글의 수익의 대부분이 혹시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혹시? 네, 맞습니다. 여기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그걸 들어오기 전에. 맞습니다. 구글의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글의 광고 솔루션, 광고 수익화를 위한 솔루션을 대표하는 이제 광고 제품들이고요. 저는 이 제품들의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공식 명칭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롤이에요. 그래서 이 롤은 뭐 다른 회사에서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혹은 테크니컬 솔루션스 컨설턴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부제목을 컴퓨터 공학과 비즈니스의 달콤살벌한 만남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에도 이제 특히 프로덕트 단에 이제 제품 단에 이렇게 비즈니스 쪽과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모두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혹은 또 제품을 만들어가는 롤 중에 하나인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 혹은 프로그램 매니저 혹은 제가 하고 있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이런 롤들이 이제 두 가지를 전부 다 알아야지 수행할 수 있는 롤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